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자리가 부족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숨은 재능만 활용할 수 있다면 수익을 창출하는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 방법이 무엇인지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숨은 재능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 자체가 참 매력적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런데 일자리 대신 일거리를 만들 수 있다.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인데요. 재능 공유 플랫폼이란 온라인을 위주로 형성된 커뮤니티에서 자신의 재능을 공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컨텐츠들을 이야기합니다. 주거 공간을 공유하는 에어비앤비나 사무실을 함께 쓰는 공유 오피스와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대신 공유하는 것이 개인의 재능으로 이렇게 또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재능 공유 플랫폼은 2015년부터 미국에서 조금씩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년 전부터 이러한 재능 공유 플랫폼이 도입이 되고 또 최근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재능을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무엇이든지 가능한데요. 석전 아나운서님도 본인의 재능이 이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질문을 받으니까 쉽게 떠오르진 않는데요. 저는 아나운서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내레이션을 읽는 재능을 공유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내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개인이나 업체 등이 이제 자신의 그 재능을 이제 그런 업체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또 진행이 필요한 어떤 행사 같은 데서 이 석 아나운서의 이제 특기인 막힘없이 이제 진행하는 그런 재능들을 뽐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성우협회 소속 전문 성우들이 그런 모인 재능 공유 플랫폼도 존재를 하는데요. 목소리만을 거래하는 것이 특징으로 대행사와 녹음실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 경우에도 생각해 봤는데요. 저의 재능은 취재인가요? 미래 예측? 네. 이렇게 대본에 써놓으셨는데 저는 미래 예측과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재능 공유 플랫폼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누구라도 충분히 수익성 있는 재능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믿음은 또 갖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스스로는 소소한 재능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사실 누군가에게는 없지만 꼭 필요한 재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재능 공유 플랫폼이 이용자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플랫폼이 될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의외의 재능을 공유하는 이제 플랫폼들도 있는데요. 가령 정리 수납이나 도배, 컴퓨터 코딩, 춤, 노래는 물론 건담 조립, 프라모델이죠. 등에 관한 노하우도 공유한다고 합니다. 이를 직업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취미를 전문적으로 즐기다 보니까 이제 준 전문가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해 자신의 재능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비용 역시 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전문가 못지않은 재능을 가성비 높게 제공하고 있어서 젊은 층들에게는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러한 재능을 아예 수업 형태로 공유하는 플랫폼도 있는데요. 종류 역시 외국어는 물론 베이킹, 엑셀, 파워포인트 작성까지 다양합니다. 오프라인 수업에서 올해부터는 온라인 인강 강의로도 재능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누적 이용자만 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제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는 이러한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억대 수입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이런 재능 공유 플랫폼을 통해 나누는 기쁨은 물론 이 상호 간의 경제적인 이득까지 얻을 수 있으니까 만족도 또한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능 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된 이유는 최근 급격히 변화하는 이제 고용시장 상황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평생 직장 개념이 희박해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경제적인 소득을 보다 얻기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재능 공유 플랫폼이라는 것이 이제 인기를 얻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일하는 시간을 조율할 수 있어서 틈틈이 부업으로도 이제 일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또 역으로 저렴하게 재능을 공유받고 싶은 경우에도 이러한 재능 공유 플랫폼을 찾게 되는 그런 수요가 이제 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요즘 배달 픽업 서비스 또 대리운전도 어떻게 보면 재능 공유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럴 것 같은데요. 최근 주 52시간 근무제가 정착이 되고 부업을 원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재능 공유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 노동자는 전체 취업자 대비 1.7에서 2% 정도 수준인 47만에서 54만 명에 이제 달하고 있는데요. 이미 시장이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재능 공유 자체가 새로 만들어진 개념이다 보니까 규제나 법적인 보호장치 등이 이제 미비한 현실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드물고 또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하고 또 보험 등 사회 안전망에서도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변화되는 고용 판도에 맞게 제도 역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공유 시장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리모트 워크로 골라봤는데요. 일거리의 유형이 이제 변화하고 있죠. 일하는 방식도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리모트 워크입니다. 리모트 워크란 자신의 업무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일하는 공간을 사무실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장소와 공간에서 일하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원격 근무의 한 형태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만 활성화가 된다면 기업과 직원에게 모두 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IT 기술의 발달로 이 스마트 오피스도 도입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리모트 워크의 다양한 장점이 있는데요. 우선 임대료 사정으로 사무실이 좁아서 다수의 직원을 뽑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격 근무를 통해 사무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없앨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해외에 있거나 육아로 인해서 출근이 불가피한 양질의 인재를 원격 근무를 통해 채용함으로써 업무 효율은 늘리고 인건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최근 이러한 리모트 워크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술의 진보와 함께 이처럼 다양한 일자리의 유형이 창출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재능 공유 플랫폼 리모트 워크 모두 아직은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확대되는 속도만큼이나 보편화가 될 시점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시대상에 맞춰 고용의 유형도 변화가 된다면 제도도 개인도 발빠르게 적응하는 순발력이 필요하겠죠. 앞으로도 고용 브리핑에서는 변화되는 고용의 유형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